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개항 이후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에 배웠던 경제적 변화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하고 개항지에서 무역할 수 있었던 시기에 대동상해, 장통상해 등을 설립했나요? 이 시기에 만들었습니까? 자,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보면 부산, 인천, 원산 개항하고 이 개항지 안에서만 무역했을 때래요. 우린 이거를 무슨 무역을 했다? 개항지 무역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개항지 무역. 또는 뭐 거류지 무역이라도 합니다. 근데 거류지 무역이라도 해요. 괜찮아요. 어떤 표현을 써든. 이거 우리는 이때를 1870년대라고 했습니다. 1870년대. 하지만 대동상해, 장통상해. 이거 넘어갔네요. 네, 대동상해, 장통상해를 만들었을 때는 언제였다? 이것부터 생각합시다. 왜 만들었을까, 이걸? 우리 민족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상권 침탈 문제가 발생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상권 침탈은 왜 발생했을까? 이건 또 왜? Why? 이것도 왜? 바로 내지 통상 문제였다는 거죠. 내지 통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지 통상이 있었을 때는 언제였는가? 왜 내지 통상이 있었을 때는 1880년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시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청과 일본 상인이 한성 등 도시로 들어와 상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청 상민 수력 무역장 등의 내지 통상 규정과 조일 통상장 등의 최애국 대우와 관련된다. 청과 일본 상인이 어디로? 도시로 들어와서 활동한대요. 자,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이 무역 형태를 우리는 내지 통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내지 통상이 일어난 배경을 묻고 있네요. 그 배경에는 먼저 조청 상미 무력 장등에 따라서 내지 통상 규정이 들어갔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상인도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바로 최혜국 대우 때문이었다는 거죠. 최혜국 대우에 따라서 내지 통상 규정의 혜택이 어떻게 균적 나눠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상인도 들어와서 상업활동할 수 있었다.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3번. 메가타가 백동화를 제일은행권 교환하는 사업. 이 사업이 뭐죠, 여러분들? 화폐 정리 사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상동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었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중앙총상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중앙총상회는 1898년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3번. 그 다음에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1번.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3, 1, 2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수능과 한능검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내용을 봅시다. 이 요구가 무엇인지. 몇 년 전부터 청과 일본 상인이 상점을 한성에 개설함으로 우리는 영업이익을 잃게 되었대요. 누가 청과 일본 상인 어디에? 한성에 들어와서 뭘? 상점을 개설했대요. 외국 상인들을 인천 계양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성은 우리 상업들만 영업하게 하라. 자, 이 말이 뭘 방증하고 있을까요? 뭘 방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계양장 물러나게 하는 건 지금 현재 계양장 밖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그 밖에 어디다? 바로 한성이 들어왔다. 한성이 뭐예요? 도시라는 거죠.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상업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개항장 밖에서 도시 안에서 상업활동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 내지 통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내지 통상. 자, 그러면 내지 통상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1번 조청 상민수력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들. 조청 상민수력 무역장정에 어떤 규정이 있었다, 여러분들? 내지 통상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2번 물산 장려운동. 이거는 여러분 실력 양성 운동으로서 1920년대에 있습니다. 1920년대. 3번 정부 주도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 시되었다. 우리 배웠죠? 이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다라는 거고요. 5번 양전 사업과 더불어 지계 발급 시작되었다. 이거는 1900년대 광무 개혁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는 건 봅시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 오른 것은 조약이 그 뭔지 파악해봐야겠네요. 제4조.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규정에 따라 교육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라는 거죠.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차린대.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대요. 자,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 할 때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부를 통지한다. 쌀 수출 금지 1개월 전에 통고. 자, 이게 뭐였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방곡령 규정이고요. 자, 양을 들어간대요. 들어간대요. 우린 들어가면 내지 통상 규정이라 하죠. 자, 내지 통상 중에서 보니까 중국 상인이 들어간대. 중국. 조선과 중국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간에 맺은 거예요? 누구 간에? 조선과 청나라죠. 그래서 간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일본 영성에 통제한데 조선과 일본이 나오네요. 그 누구와 누구 간에 맺은 거예요? 조선과 일본 간에 맺은 거고요. 그리고 방공령 규정이 들어간 게 뭐였다, 여러분들? 조일, 무역, 장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는 조청상미 무력장정, 나는 조일 무역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네요. 가, 통감부가 설치되어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을사늑약이었습니다. 을사늑약. 가,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 관세 자주권을 최초로 인정한 건 여러분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조미수 통상 조약이 최초로 인정했고요. 최혜국 대륙 규정 조항을 담고 있다. 정답 3번이죠. 4번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 주둔을 명시하였다. 이거는 여기 또 배웠습니다.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맺은 거 일본 간의 제물포 조약이었죠. 제물포 조약. 자, 하나 갑신정변에 영향을 체결된 거는 두 개였죠, 여러분들. 조선과 일본 간에는 한성조약이 있었고요. 청나라와 일본 간에는 텐진조약이 있어. 텐진조약. 텐진조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배운 게 이렇게 내용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총 세개입니다. 첫 번째, 근대 문물과 사상을 일단 뭔지 알아야 돼. what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게 도입된 시기, when을 알아야 돼요. when. 언제 도입됐는가. 그리고 도입된 동시기 또는 이후시기, 같은 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다른 사건들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초점, 방향성입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볼 거는 근대 과학 기술 과학, 사이언스 테크닉을 볼 건데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신, 전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기, 그 다음에 철도, 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통신은 뭐냐? 연락하는 거죠. 연락하는 거. 여보세요? 잘 지내세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죠. 이 연락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전신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전화, 텔레폰이 있고요. 그다음 우편, 포스트 카드가 있죠. 여러분들. 참고로 전시는 뭐냐면요. 띡띠릭 띡띡띡띡띡띡 이거 누르는 거. 누르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 그게 전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은 언젠가? 바로 1884년이죠. 이때 이 사건이 대표적인 뭐였죠, 여러분들?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전화 같은 경우에는 1896년에 경운고에 최초로 설치다. 최초는 언제다? 1896년이다라는 거고 당시 이게 뭐라 불렀냐면 덕률풍이라 불러. 덕률풍. 이걸 영어로 하면 텔레폰이죠. 덕률풍. 텔레폰을 한자로 바꾸면 덕률풍이 됩니다. 자, 우편 같은 경우에는 최초가 1884년에 만든 거로서 우정총국이 있습니다. 자, 우정총국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바로 갑신정변이죠. 여러분들. 갑신정변 시작지가 어디였다? 바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갑신정도 폐지되었다가 1895년 갑오개혁 시기에 다시 설립합니다. 그때는 우체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체사. 자, 전기 같은 경우는요, 최초의 전등은 언제다? 1887년이고요. 이 전기를 이제 관리할 컴퍼니, 회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는 1898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성 전기 회사라고 부르고요. 미국의 자본 설립되었으며 전차 운행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전차가 1899년에 최초로 개통하게 됩니다. 바로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하는 전차가 1899년에 최초로 개통이 되고요. 이 전차를 관리하는 회사가 어디다? 바로 한성전기회사고 그 시기는 1년 전인 1898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철도도 개통하게 되는데요. 다 일본 자본에 의해서, 일본 머니에 의해서 개통이 됩니다. 먼저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경의선,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걸 개통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인선과 경의선에 처음 부설권을 가진 곳이 어디였는가? 미국, 프랑스였습니다. 경인선은 미국이고요. 경인선은 미국이고요. 경의선은 프랑스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석을 가진 여기였으나 이들이 돈이 없어서 후에 일본한테 이 부설권을 다 넘깁니다. 넘기면서 결국 최종 완성은 누가 했는가? 일본들이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의료시설은요, 사립, 즉 개인이 만든 광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광해원은 갑신정변과 관련된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갑신정변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은 어떤 사상을 입게 됩니다. 자, 이거를 치료하면서 만들어진 게 뭔가? 광해원입니다. 후에 재중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도 시간이 흘러서 세브란스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연희전문대학교와 합쳐지면서 오늘날의 연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의술 같은 경우는요, 천연두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석영이 뭘 배워왔냐면요, 종두법을 배우게 됩니다. 종두법을 배워왔고, 이 종두법은 우리가 을미개혁 내용에서 다뤘었습니다. 을미개혁 내용에서 여러분들, 을미개혁 내용에서 다뤘다라는 거. 자, 생활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생활 모습도. 의식주는 당연한 거 여러분들. 자, 서양식 옷, 서양식 음식, 그리고 서양식 건축이에요. 서양식 건축이라는 것은 대부분 스톤이에요. 스톤, 돌이에요, 돌. 그 대표적인 게 덕수궁, 석조전이 있잖아. 덕수궁, 석조전. 뭐 예술도 당연히 서양식의 이런 것들 부르게 되겠죠. 중요한 건 종교입니다. 자, 종교 같은 경우는 크게 기존 종교와 민족 종교와 서양 종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존 종교 같은 경우는 유교와 불교가 있고요. 유교와 불교. 자, 유교와 불교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 합니다, 이제는. 또는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변화하는 시대에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거를 개선해야 돼.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박은식은 이 유교를 고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뭐라 하냐면 유교 구신론이라 부릅니다. 박은식은 유교를 구하기, 레스큐, 구하기 위해 신론, 뉴 티어리, 새로운 이론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유교 구신론이고요. 한용 같은 경우는 조선 불교를 유신,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론을 발표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론인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발표해야 됩니다. 다음 민족 종교 같은 경우는 크게 동학이 있습니다. 동학은 뭘로 바뀌는가? 천도교로 개편되고요. 이 천도교는 만세보라는 잡지를 발행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민족 종교는 단군 신앙 기반으로 하는 대종교가 창시가 됩니다. 대종교.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랬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주 많이 옮겨갑니다. 어디로? 만주, 연해주, 일본, 미국 등으로 가게 되고 특히 만주, 연해주로 넘어간 이유는 뭐냐?
남한 대토벌 작전과 관련이 된다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독립운동 또는 의병 활동이 불가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가? 만주 연해주로 갔고요.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미국도 왜 갔는가? 주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는데 거기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와이로 가게 되면서 생긴 새로운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사진신부라는 사진신부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신부가 무엇인지는 제가 학습지 왼쪽에 적어놨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로 1900년대 모습입니다. 1900년대 모습.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무엇인가? 이거 뭔가요, 여러분들? 전화기죠? 전화기. 이걸 최초로 설치했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1896년이었죠.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한성전기회사는 최초로 설치했을 시기에 한성전기회사 있었을까? 없었죠. 얘는 1898년에 생겼기 때문에 없었다. No. 그럼 전등은 거리마다 있었을까요? 전등이 최초로 만들었을 때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1880년대였죠. 1880년대 이후로부터 1896년쯤 됐으면 전등은 많이 만들어졌겠죠. S죠, S. 자, 왼쪽 사진은 무엇입니까? 전차죠, 전차. 전차. 자, 전차 최초로 개통했을 때는 언제 여러분들? 1899년이죠. 이땐 대한제국 시기였나요? 예스죠, 예스. 참고로 대한제국 시기는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존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개통 이후의 사회 모습으로 경부선을 타고 있었을까? 이거 이후에는 경부선이 있었을까요? 예스죠, 예스. 있었죠, 여러분들. 경부선은 1905년에 개통했기 때문에 경부선차는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방식은요. 이렇게 했을 시기를 좀 알아요. 시기. 어느 시기였을까? 이런 게 최초로 개통됐어요. 최초로 개통되었을 때, 사용하고 있을 때, 활용하고 있을 때 시기가 언제였을까라는 거고 이 동시기의 다른 사건들 또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근대적 교육에 도입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 교육은 크게 민간을 설립한 거와 정부가 주도한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간 설립에서 최초는 1883년 함경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원산학사라는 학교 기관입니다. 원산학사. 그리고 민간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된 곳이 어딘가?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즉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신의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모두 다 언제다 여러분들? 1880년대다. 1880년대라는 거 참고로 이 학교들은 현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가들도 대성학교, 오산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들은 여러분들 어느 단체 관련된 거죠? 어느 단체? 공화정을 추구하고 무장 독립 투쟁과 실력 양성 운동, 애국개몽 운동도 모두 다 추구했던 거. 여기가 신민회와 관련된 거죠. 신민회 관련된 것으로서 그러면 이건 모두 다 1907년에 만들어진 학교들입니다. 정부도 만들게 된다. 정부는 1883년에 영어 교육기관으로서 동문학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요, 유경공원이라는 서양식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게 돼요. 유경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바로 입학 가능한 사람 누군가? 현직 관리와 양반 자제들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평민들은 불가했다는 거예요. 근대적 교육의 혜택을 누구들만 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양반들만 가능했다는 양반을 가능했다는 거. 1880년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오개혁 시기에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해서 전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디서? 교육 입국 조서에서 발표한다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각종 근대 학교가 설립되는데 대표적인 게 한성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는 초등교사 양성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한성사범학교. 그러다가 시기에 흘러서 실업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실업학교는 뭐냐?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학교들의 이때가 언젠가 바로 광무개혁 시기.
광무개혁 시기에 전문 기술자 양성하는 실업학교들을 설립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광무는 여러분들 광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고요. 우무는 우체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가르치는 거고요. 상공학교는 말 그대로 상업과 수공업을 가르치는 학교고 무관학교는 군인 기른 학교죠. 이런 이처럼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시기가 언제다? 광무개혁 시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근대적 교육을 도입해서 나름의 어떤 실력을 기르고자 노력을 했지만 1908년에 사립학교 령에 의해서 사립학교 설립은 제한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사립학교령을 만들었던 것은 어디냐? 1908년이니까 바로 통감부가 만든다라는 거. 자, 그리고서 언론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 하게 됩니다. 언론도 크게 정부가 만드는 관보와 개인이 만드는 민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관보는 뭐가 있는가? 한성 순보가 있어요. 1883년 만들었고요. 한성 순보를 발행하는 게 어딘가? 발행 기관이 박문국입니다. 박문국에서 순한자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신정변으로 잠시 정지가 되었다가 한성주보로 다시 발행합니다. 그걸 복간, 다시 발행한다는 거. 참고로 순보는 월 1회 발행을 말한 거고 주보는 주 1회를 말합니다. 그럼 매일은 뭐냐? 일보죠, 일보. 일보는 일요일에, 즉 매일이는 매일. 자, 그리고 1896년에 서재필 등 지식 중심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서재필이 만든 단체가 뭐죠, 여러분들? 독립협회가 있죠. 이 독립협회에서 만든 신문이 뭐다? 그게 독립신문이라는 거죠. 독립신문의 목적은 뭔가? 국민 계몽과 국내 사정을 외국에 전달하기 위해 목적이죠. 발행한 목적. 자, 국민 계몽을 위해서면 어떤 글로 썼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전 국민이 다 봐야 돼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글로 써야 될까요? 쉬운 문자로 써야 그 쉬운 게 뭐다? 한글이죠. 순 한글로 쓰고 그다음에 외국인한테도 전달해야 되는데요. 외국인한테는 뭘로 써야 될까요? 영어죠. 그래서 순한글과 영어로 발행하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층민과 부녀자가 주요 구독층인 신문을 뭐라는가? 제국신문. 자, 그럼 하층민과 부녀자 읽게끔 하려면 무슨 글자로? 얘들도 한글로 발행하는 순한글로 발행하고요. 그리고 주로 유림층을 대상으로 발행한 신문이 어딘가? 황성신문이고 얘네들은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하는 특징을 보여야 되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되고 게재됐다는 거고 이게 왜 게재되었는가? 바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쓴 거였다는 거고 이게 들어간 곳이 어디다? 바로 황성신문이라는 거죠. 자, 영국인 베데를 발행인으로 참여한 신문이 뭔가? 대한매일 신보고요. 그러면 왜 영국인을, 즉 외국인을 왜 참여시켰는가? 바로 일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라는 거.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함부로 처벌하거나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건 국제 문제로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참여시켰다는 거고요. 이 대한매일 신보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 앞장섰다. 지원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1907년에 신문지법을 공포하게 되면서 누가 통감부가 이걸 공포하게 되면서 탄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학이라는 게 발전해. 국학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학문입니다. 우리의 학문. 우리의 학문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신을 다루는 역사와
그 다음에 국어를 말합니다.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어로서는 정부는 국문연구소라는 걸 국문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글을 적극 연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만들게 된 건가? 6일준에 대한문정과 그 다음에 주시경의 국어 문법 등이 나오게 됩니다. 또 국사, 우리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과서를 편찬해야 되는데 그게 조선 역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위대했던 영웅을 연구하게 되고 그거를 책을 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명왕과 천개소문, 즉 연개소문 등을 쓴 사람. 이게 사람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은식이라는 사람. 그 유교 구신로 쓴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박은식. 그리고 을지문덕, 독사실론을 쓴 사람 누군가? 신채호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런 언어와 역사를 연구한 이유는 뭐냐? 역사를 연구한 뭐냐?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함이란 거고, 자, 그렇다면 잊지 않기 위한 이런 연구를 왜 했을까? 당시 을사늑약 이후로 망국되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언어와 역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을사늑약 이후로 나라가 망했다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역사만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이러한 것들 6.1준, 주시경, 박은식, 신채호는 어느 사건 이유다 지금? 을사늑약 이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교과서 편찬 이거는 가보개혁 시기에 교과서 편찬했다는 거고 국문연구소도 을사늑약 시기 이후다라는 거예요. 민권은 이러하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성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발표한 게 뭐냐? 여권통문이라고 여권통문. 여권통문 이후로 여자 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자교육회, 진명부인의 양경우습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하지만 이 단원에서는요, 각 구체적인 사실들이 어느 시기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어느 시기, 몇 년 된지, 몇 년인지 알아야 되고, 그 동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또는 그 시기 이후에 어떤 사회 모습인가를 보는 노력들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빠이.